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숨겨진 비밀로 인해 흔들렸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장모님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던 사위가 어느 날 장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의혹을 받으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갈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비밀은 어떤 진실을 드러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정희 씨는 서울에서 두 자녀를 키우며 25년 넘게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셨습니다. 냉장고에 국을 넣어두었다고 하셨는데 정작 국은 옷장 속에 발견되었고 아침마다 내 지갑이 사라졌다. 며 화를 내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라고 여겼던 김정희 씨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언제 나물을 좋아한다고 했니? 김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그녀의 도움을 거부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몰라보시고 딸로 착각하시거나 심지어 왜 우리 집에 자꾸 오냐? 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자 김정희 씨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만 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아.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힘드신 분이 아니셨잖아. 너무 속상하다. 남편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김정희 씨는 그 말조차도 자신이 더 잘하지 못해서라는 자책으로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새벽마다 방안을 돌아다니셨고 날이 갈수록 폭력적인 행동도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김정희 씨는 소리쳐봤지만 이런 상황은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닌데. 그는 종종 퇴근 후에 어머니 방 앞에서 혼자 한숨을 쉬며 잠시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주말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며 김정희 씨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도울게. 힘들 땐 꼭 말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평일엔 거의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김정희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니 감내하려 했지만 점점 무너지는 자신을 느끼며 괴로웠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채 김정희 씨는 늘 자책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5년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정희 씨는 무너질 듯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제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과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보살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를 돌본 5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족은 서로를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 늘 신념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정희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던 어머니는 늘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작은 물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일과 현재를 혼동하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와 여동생은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보살피기로 했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가 행복하신 걸까?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답했습니다. 우린 할 만큼 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러나 김정희 씨는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새벽마다 친정집을 방문하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가벼운 청소를 돕고 때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 둔 것 같아. 내 남편 복덩이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한 말에 김정희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김정희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도 힘들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텐데 단지 내 어머니가 지내실 만한 집을 알아봤어. 어머니를 위해 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남편의 배려와 헌신에 김정희 씨는 고마웠지만 점점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그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다 감당하셨잖아. 그런데 장모님은 왜 이렇게 다들 어려워하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헌신이 정말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비교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희 씨의 가슴 속에는 의문과 혼란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친정어머니를 돌보며 보여준 헌신은 김정희 씨와 여동생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꺼낸 제안은 김정희 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어머니가 지내시기 딱 좋은 집이 있더라고. 어머니를 위해 여기로 옮기면 어떨까? 김정희 씨는 화면 속 사진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반듯한 구조의 어르신이 살기 편한 환경처럼 보였지만 그 제안이 주는 무게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집을 마련하자고. 지금도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계속 새벽마다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외로워 보이시잖아. 그리고 당신이나 여동생도 계속 이렇게 하면 몸 상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희 씨는 여동생을 집으로 초대해 남편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잖아. 어머니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 더 쉬어야 하고. 여동생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밥을 먹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말도 이해는 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럽기도 하니까요. 근데 솔직히 엄마는 지금처럼 우리랑 가까이 있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새로운 집으로 가시면 엄마가 낯설어서 더 외로워하실 것 같아요.
여동생의 말에 김정희 씨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듯했지만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혼자 다 감당하셨잖아. 그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당신이 힘들어도 결국엔 다 해냈잖아. 그런데 왜 장모님은 이렇게 다들 어려워하는 거야? 그 말은 칼처럼 김정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김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돌봤는지 기억 안 나? 그때는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면서 끝까지 해냈잖아. 지금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남편은 김정희 씨의 감정적인 반응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한편으론 억울한 듯 변명했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지금 다 같이 힘든 상황이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였어. 그땐 나도 고생했고 당신도 고생했지만 결국엔 다 끝내지 않았어. 김정희 씨는 남편의 말 속에서 자신이 했던 지난 고생이 비교되고 평가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이 고맙게 느껴져야 하는지 아니면 섭섭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동생이 그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솔직히 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형부가 그때 힘드셨던 건 이해하지만 그걸 지금 엄마랑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지금 힘들어도 가족들 곁에 계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오해를 사네. 나는 그냥 그때는 아무도 내 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부의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엄마에 대한 결정은 제가 언니랑 상의해서 정할게요. 형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대화는 그렇게 어색한 공기로 끝이 났지만 김정희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비교와 고집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남편이 정말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 그날 밤 김정희 씨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김정희 씨는 그를 멀찍이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나와 엄마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진심에서 나오는 걸까? 아니면 그가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갈등 속에서 김정희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김정희 씨와 남편 그리고 여동생 사이의 대화는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고 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친정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이 집에 올 사람이 아니잖아. 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을 자신의 고인이 된 남편 김정희 씨의 아버지로 착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사위예요. 정희 남편. 그러나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며 손을 떨었고 결국 남편은 집 밖으로 나와 한참 동안 서성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정희 씨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셨어. 내가 사위라는 것도 잊으셨더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장모님을 돕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어머니가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못 알아보는 날이 올 거야. 그게 치매라는 병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김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 어머니를 돌본 건 뭐였는데? 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나도 지금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 남편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김정희 씨는 이미 감정이 북받쳐 있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우리 어머니를 당신 어머니랑 비교해? 내가 그때 힘들었던 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데. 왜 당신은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냐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부족하다고 했어? 난 그저 우리 모두가 덜 힘들 방법을 찾자는 거였다고. 그 순간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여동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언니, 형부. 제발 그만 싸워요. 엄마 때문에 힘든 건 다 똑같잖아. 왜 서로를 탓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요? 그러나 여동생의 중재는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나도 힘들어. 근데 내가 새벽마다 어머니 집에 가는 건 뭐야? 나 혼자 그렇게 해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듯이 말하잖아. 여동생도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형부가 그런 거 해주시는 거 감사해요. 근데 그걸 꼭 우리한테 매번 말씀하셔야 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지금 엄마는 형부의 방식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요.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여동생과 남편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두 사람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선택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고 여동생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김정희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무거운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애쓰는 건 맞아. 그런데 왜 나는 그의 말이 자꾸 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까?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못 잊어서 그런 걸까? 결국 그날 밤 김정희 씨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의 낮은 한숨 소리가 계속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희 씨와 남편, 여동생 사이의 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새벽마다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당연시하는 주변의 태도에 서서히 지쳐갔고, 여동생은 남편의 제안이 가족의 감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계속 반발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은 어머니를 돌보던 중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오후에 갑자기 화를 내며 방을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난 여기 안 살 거야. 이건 내 집이 아니야.
나를 여기 왜 가둬놨어? 어머니의 절규에 여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지금 좀 와줄 수 있어요? 엄마가 완전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한참 후에야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는데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어. 정이랑 상의해봐. 남편의 태도에 여동생은 폭발했습니다. 형부가 그렇게 대단하게 헌신하고 있다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를 챙기는 건 아무도 안 알아주면서 이렇게 급할 때만 날 찾는 게 말이 돼. 왜 당신들은 내가 늘 해결책이어야 해? 결국 여동생은 어머니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김정희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정희 씨는 급하게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 씨와 여동생, 남편은 결국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동생은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며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부가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를 도운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형부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다는 듯한 태도는 정말 너무해요.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 어쩌라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나를 이기적인 사람 취급할 거잖아. 이기적이요? 형부는 지금도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를 새 집으로 옮기자는 형부의 제안도 결국 형부가 편하자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너희들은 내가 왜 이러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알기나 해.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돌볼 땐 나 혼자였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고.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할 때마다 다들 그냥 지나쳤어. 지금은 그때처럼 되기 싫어서 이러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정희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탓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여동생이 매섭게 쏘아붙였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들어보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지. 내가 다 잘못한 거지. 그럼 앞으로는 나한테 기대지 마. 다 너희가 알아서 해. 김정희 씨의 분노와 상처. 김정희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건 알아. 그때 당신 혼자 모든 걸 떠안았던 것도, 지금 당신이 최선을 다하려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서로를 상처 주는 이유가 돼야 해? 남편은 김정희 씨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어머니를 돌보던 시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지금은 나보고 왜 그러냐고 묻잖아. 당신의 헌신이 고맙지만 그런 말들은 정말 듣기 힘들어. 김정희 씨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동안 거실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돌아간 세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적인 태도가 과연 옳았는지 반성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김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고받아야 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어머니에게도 가족에게도 더 큰 상처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의 격렬한 대립 이후 김정희 씨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여동생 그리고 자신이 서로를 향해 쏟아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된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희 씨는 망설이다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제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위해 애쓰는 건 정말 고마워. 나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아.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김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어제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 그냥 나는 그저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 어머니를 돌볼 때 혼자였던 게 너무 힘들었거든. 남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억눌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신이 힘들었던 거.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가끔은 당신이 나한테 비교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게 너무 아프더라.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걸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정희야. 그 순간 김정희 씨는 마음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후 김정희 씨는 여동생과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여동생을 부엌으로 불러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형부랑 많이 다퉜지? 나도 미안해. 너한테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 여동생은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지만 이내 울컥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도 어제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근데 형부가 너무 당연하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났던 것 같아. 김정희 씨는 여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서로 탓하지 말고 어머니를 위해 뭐가 제일 좋은지 고민해보자.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자꾸 다투면 엄마가 더 힘드실 거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태도가 지나쳤던 점을 솔직히 사과했고 여동생도 형부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둘 사이를 중재하며 어머니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엄마를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남편이 제안하자 여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엄마도 덜 외롭고 우리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김정희 씨는 남편과 여동생이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요양보호사가 첫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어 하시던 어머니도 보호사의 따뜻한 말투와 친절함에 점차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집 물건 가져가는 것 같아. 내가 본 것 같아. 김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보호사를 향해 종종 불신의 말을 하거나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여동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니, 보호사도 안 맞으면 결국 우리가 다 해야 할 것 같아. 이제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쩌려고 해? 남편 역시 보호사와 관련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보호사를 믿고 맡기는 것도 힘든 것 같아. 결국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이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도 못 버틸 거야. 김정희 씨는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해결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며 또다시 가족들 사이에 긴장이 시작될 조짐을 느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머니도 보호사에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고, 김정희 씨와 가족들은 그나마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정희 씨는 여동생에게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오늘 또 보호사랑 다투셨대. 근데 이번엔 엄마가 아예 보호사를 내쫓으려고 했다고 하더라. 여동생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급히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김정희 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왜 자꾸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저 여자가 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단 말이야. 어머니는 보호사가 부엌 정리를 하다가 깜빡 잊고 넣어둔 자신의 지갑을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이걸 내놓으라고 했더니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더라. 어머니는 손을 떨며 울먹였고 김정희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해졌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일 거야. 보호사님이 일부러 그러셨겠어? 김정희 씨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화를 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어. 나한테서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안 믿는구나.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던져놓고 다들 나를 편하게만 생각하지, 그렇지?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김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때 마침 남편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작은 오해 같아요. 보호사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의심하시면 곤란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자극했습니다. 곤란하다고? 너도 이제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머니는 서럽게 울부짖으며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희 씨와 여동생, 남편은 다시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동생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보호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거부하시는데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등만 하다가 결국 다 지쳐서 포기하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 여동생은 남편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김정희 씨가 손을 들어 대화를 막았습니다. 다들 진정 좀 해. 어머니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이야.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다투면 어머니는 더 불안해지실 거야. 김정희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해결책을 찾는 데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동생은 엄마가 보호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을 계속 고용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고 주장했고 남편은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이라며 보호사를 계속 두자고 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보호사를 계속 고용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걸까? 며칠 후 어머니는 갑자기 김정희 씨를 붙잡고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뭘 숨겨놨었는지 기억 안 나니? 그걸 찾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 김정희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뭘 숨겼다는 거야?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말했었잖아. 집에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다고. 근데 요즘 들어 자꾸 그게 생각나.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김정희 씨는 어머니의 말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며 과연 이것이 치매로 인한 망상인지 아니면 정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은 김정희 씨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혼란과 의혹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뭔가를 숨겼다. 는 말은 김정희 씨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치매로 인한 혼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실의 조각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건을 찾으면 너희들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자신만의 논리에 빠져 있는 듯 보였고 김정희 씨와 여동생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여동생은 김정희 씨와 둘만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자꾸 말하는 그 물건, 혹시 뭔지 언니는 기억 안 나? 아빠가 정말로 뭐라도 남겨두신 건 아닐까? 김정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없는데. 혹시라도 엄마가 뭔가를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여동생은 쉽게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나도 처음엔 엄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김정희 씨는 여동생의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의 말에 신경이 쓰였지만 치매 환자의 말을 근거로 뭔가를 추적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희 씨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자꾸 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놨다고 말하시는데. 이게 혹시 진짜일 수도 있을까? 남편은 김정희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그거 아마 그냥 헛소리일 거야. 치매 환자들이 자주 망상 같은 걸 하잖아. 괜히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어머니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야. 하지만 남편의 말은 오히려 김정희 씨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근데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평소에 망상 같은 걸 하신 적은 별로 없었잖아. 이번엔 진짜 뭔가 기억이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잖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지? 근데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히 어머니를 돌보는 걸 넘어서서 다들 더 힘들어질 거야. 남편의 태도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김정희 씨는 서서히 남편의 진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은 내가 괜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걸까? 며칠 뒤 어머니는 보호사와의 갈등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보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안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뭘 찾으시는 거예요? 김정희 씨가 놀라 물었지만 어머니는 흥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뭔가를 숨겨놨는데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어. 내가 그걸 못 찾으면 너희들이 힘들어질 거야. 어머니는 작은 서랍을 열고 뒤적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정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괜히 다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김정희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희 아버지가 꼭 이걸 찾으라고 하셨던 거야. 내가 나 대신 꼭 찾아줘야 한다. 어머니의 행동이 계속되자 김정희 씨와 여동생, 남편은 또다시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여동생은 이번엔 남편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부, 엄마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진짜 있긴 있는 거 아니에요? 형부는 왜 계속 그런 가능성을 부정만 하시는 거죠?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치매 환자들은 종종 망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건 엄마를 돕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여동생은 남편의 태도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부는 항상 모든 걸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엄마는 진심으로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김정희 씨는 그들의 대화를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고 가족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머니의 발언은 가족들 사이에 불신과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정희 씨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그것이 치매로 인한 망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의 물건을 누군가 이미 가져갔다 고 주장하며 충격적인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가족 모두에게 놀라움과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다시 한번 격렬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다 고 말하며 특정한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 이름은 가족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거 말이야, 내 남편이 가져간 것 같아. 어머니는 남편을 가리키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가 그걸 가져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당황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제가 뭘 가져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숨겨둔 걸 알고 가져갔잖아. 내가 그걸 다 봤어. 너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지만 난 다 기억하고 있어. 어머니의 말은 남편뿐만 아니라 김정희 씨와 여동생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훔쳤다고요? 김정희 씨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제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이 뭘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점점 더 격앙된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희야,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를 돌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의심받아야 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남편은 눈물을 머금은 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동생은 남편의 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엄마가 치매로 혼란스러우신 상태에서 하신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부는 너무 방어적이신 것 같아요. 혹시 진짜 뭔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여동생의 말에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실망이야. 김정희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우리끼리 왜 이렇게 서로를 상처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건데? 하지만 그녀의 호소는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진 남편과 여동생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망상인가, 숨겨진 진실인가.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걸 본 것 같은데. 아니야, 확실히 봤어. 내 남편이 그걸 가져가는 걸 봤단 말이야. 어머니의 단언에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어머니 말이 맞는지 증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어머니는 그의 반응에 더욱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다들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김정희 씨는 어머니를 따라가 문을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셨든 우리 엄마 편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다시 한 번 말해줘. 그러나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 씨와 남편, 여동생은 각자 다른 방에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억울하게 의심받았다는 생각에 분노했지만 어머니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남편의 태도와 말투에서 어딘가 이상한 점을 느꼈고 스스로도 모르게 남편을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형부가 평소에는 어머니를 잘 챙겨주지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김정희 씨는 혼란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정말 진실일지 아니면 치매로 인한 망상일지 분간할 수 없었고 남편과 여동생이 서로를 향해 의심을 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운 김정희 씨는 머리를 감싸쥐며 흐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 걸까? 엄마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우리 가족을 더 파괴하지는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김정희 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내가 아버지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는 못 살겠어. 나 당신이랑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거라면 나도 그만두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김정희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극단적인 말이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김정희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형부가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는지 이해가 안 돼. 평소엔 엄마를 잘 챙기더니 아빠 물건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지? 김정희 씨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그이가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엄마를 챙겼는데.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남편을 향한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희 씨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사진첩을 뒤적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 아버지가 정말 소중한 걸 남겨두셨는데 그걸 왜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는 거니? 김정희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물건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빠가 어디에 숨겨놨다고 하셨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창고에 뭐라고 적힌 상자를 넣어놨다고 했어. 그 상자를 꼭 열어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어. 창고라는 단어에 김정희 씨는 퍼뜩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사용하시던 공구들이 있던 그 창고일까?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더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김정희 씨는 여동생에게 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창고에 뭔가를 남겨두셨다고 하시더라. 혹시 그거 아빠가 쓰시던 공구 창고 말하는 걸까? 여동생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 창고 아직 열쇠가 있지?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어차피 이 상태로는 아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두 사람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오래된 창고는 여전히 잠겨 있었고 김정희 씨는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벽 한쪽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중 하나에 쓰여 있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기는 것. 여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몇 개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김정희 씨와 여동생이 처음 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와 동의에게. 내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상자 안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김정희 씨와 여동생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중 한 문서는 김정희 씨의 남편이 과거 아버지와 금전적인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큰 돈을 빌려주며 그것을 갚는 조건으로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언니, 이거 봐. 형부가 아빠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나 봐. 근데 이 문서대로라면 형부가 그걸 갚지 못하면 아빠가 그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정희 씨는 문서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이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야? 그녀는 남편이 왜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상자에서 발견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아빠랑 이런 얘기를 나눈 적 있었어? 남편은 문서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오래전 일이야. 정희야, 그걸 왜 지금 꺼내는 거야? 김정희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면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설명이 되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 문제였어. 아버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셨던 거고, 난 그걸 갚으려고 노력했어.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러나 김정희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그렇게 숨기고 있었어? 엄마가 당신을 의심하는 것도 결국 이런 것 때문 아니야? 당신이 더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이 흔들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김정희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간 뒤 김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읽으며 남편과 아버지가 서로를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미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그를 몰아세웠던 걸지도 몰라. 그가 나한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겠지.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후 김정희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문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문서 속의 내용은 단순한 돈 거래를 넘어서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 감춰진 신뢰와 갈등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문구는 단호하면서도 경고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문서를 손에 든 채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랑 솔직히 이야기하자. 이 문서 속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얘기라면 왜 당신은 그동안 이걸 나한테 숨겼어? 남편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그 얘기를 꺼내면 당신 아버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게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웠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 돈을 빌렸을 때, 난 정말 그걸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지. 그 이후로 아버님과 대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김정희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한테 이걸 말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걸까? 다음 날 여동생은 형부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 사업 기록을 조사하던 중 그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이후에도 추가로 가족 명의의 돈을 이용했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여동생은 그 자료를 들고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이거 봐. 형부가 단순히 아빠한테 돈을 빌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 명의의 재산도 끌어다 쓴 것 같아. 김정희 씨는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이가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야? 여동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아빠랑 얘기했던 건 이미 끝난 일이 아니야. 형부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진실이 더 많은 것 같아. 김정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고통받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김정희 씨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이 발견한 자료를 남편에게 내밀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아빠 돈 말고도 다른 재산을 끌어다 쓴 기록이 있는데 왜 그동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문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한테 설명할게.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가졌을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그게 너랑 아이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줄까봐.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결국 갚을 방법을 찾지 못했지. 남편의 고백을 들은 김정희 씨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숨겼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믿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다 당신의 거짓말 위에 쌓인 거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남편을 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김정희 씨는 여동생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과거 거래 내역과 재산 사용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적으로 그가 가족 재산에 끼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했습니다. 이 경우 남편분의 행동이 명백히 가족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더 수집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김정희 씨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해야겠지. 김정희 씨가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고통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끼친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김정희 씨와 여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동희야,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내가 여러분을 속이고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한 번만 나를 믿고 내가 어떻게든 그걸 되돌릴 기회를 줘. 그의 말에 김정희 씨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바뀌고 싶다면 이제부터 그걸 증명해봐. 나는 우리 가족을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랑은 살 수 없어.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릴 기회를 달라는 김정희 씨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김정희 씨와 여동생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였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버님께 빌렸던 돈과 관련된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거야. 이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남편의 진지한 태도에 김정희 씨와 여동생은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정희 씨와 여동생은 어머니를 위한 돌봄 방식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어머니의 돌봄에 소홀했던 점을 깨달은 두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엄마를 더 잘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너희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내 아버지가 남긴 물건은 꼭 찾아줘야 한다. 그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김정희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해야 해. 남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김정희 씨와 여동생은 아버지의 물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언급했던 창고 외에도
아버지가 자주 들르던 오래된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 이곳이 우리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곳이라고. 여동생은 그 가게가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숨기고 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습니다. 김정희 씨와 여동생 그리고 남편은 함께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버지와 오랜 인연이 있었다며 그가 몇 년 전 맡겨둔 작은 상자가 아직도 가게 한편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걸 드디어 찾으러 오셨군요. 가게 주인은 상자를 내밀며 웃었고 김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족에게 남긴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그가 소중히 여겼던 소유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으로 가족이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남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돈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 가족의 신뢰와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라. 상자를 발견한 후 김정희 씨와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남편은 상자의 내용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은 끝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남겨두셨던 거였구나. 난 왜 그걸 몰랐을까? 왜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남편의 후회와 진심 어린 사과에 여동생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형부, 저도 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런 문제를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희 씨는 남편과 여동생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남긴 편지도 결국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며칠 후 김정희 씨와 남편, 여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풀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가치를 가족의 화합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찍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이야, 동이야, 그리고 사위.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보니 난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김정희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가족이란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